증시 오늘 2부 시작부터 많이들 기다리셨죠?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엠맨골드 김은태 매니저와 함께하는 하프타임 공략주 시간입니다. 앞서서 시청자 고민부터 해결하고 왔는데요. 과거의 고민은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장에 걸맞는 종목을 편입해 볼까 합니다. 엠맨골드 김은태 매니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을 앞서가는 안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리뷰부터 해보죠. 총 3개 기업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KCS 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양자암호 후발주자로 소개를 해주셨고 5% 수익을 내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서 양자암호 관련주, 특히 아이온큐가 연일 급등하고 있어서 우리 증시에서도 커플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KCS는 추가 매수보다는 보유자들은 조금 더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장대 양봉으로서 한번 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좀 가격대가 높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애석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조정 구간이 조금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양자암호 관련돼서는 엑스게이트만 또 상승불을 또 켜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11월 1일 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따른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을 시행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제 그 발표 나온다라고 하면 세론이든 아무래도 또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는 뭐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유해서 일정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관점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뉴스 발표하고 나서부터 한번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때 수익을 좀 챙겨가는 구조로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양자 암호 관련돼서는 역시나 미 대선에서도 빠질 수 없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한 9일 남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자리로 보시면 좋겠고요. 아직 목표가를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좀 길게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려 있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좀 더 보유하셔서 수익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쇼박스인데요. 10월 14일에 소개하신 이후로 주가가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어느덧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음 달에 쇼박스가 배급한 공포 영화죠. 그 사흘. 네. 박신양이 정말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복귀를 한 건데 제가 예고편을 보고 왔어요. 근데 네. 꽤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흥행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보유를 해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파묘에 이어서 이제 스릴러가 될 만한 이제 영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이제 다음 주인가요? 아마 11월 중순쯤에 이제 개봉을 할 예정이라고 확실시가 되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쇼박스 배급사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까지도 뭐 정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자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주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 K 미디어 관련된 기업들이 또 상승세를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포트에 담고 있었던 덱스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 콘텐츠 또는 영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사실 쇼박스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수혜주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장항준 감독이 또 새로운 왕가 사는 남자에 대한 영화를 또 제작을 한다라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캐스팅을 한번 소개했는데 유지태라든지 유해진 이런 대거 스타성 있는 배우들이 또 주연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또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켜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에 대한 흐름도 자체도 마찬가지로 긴 횡보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켜본다고 하면 굳이 무리하게 매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매집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영화 개봉하기 전까지는 세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목표가까지는 조금 더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있다가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쇼박스가 배급한 콘텐츠들이 곧 개봉할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보유하셔서 수익 더 극대화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요. 두산 에너빌리티, 저도 정말 관심이 가는 기업인데 자, 원전과 관련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건 매수를 지금 해도 되는지 아니면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AI 투자를 더 늘린다. 특히 데이터 센터 더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원전도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전에 담아봐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과거서부터 물량을 모아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에서도 당연히 뭐 추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저희가 단가를 낮춰놓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에서 수익권이신 분들이라면 좀 비중을 좀 늘려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이 상승하는 이유는 그거였죠. 한전이 또 사우디에 대해서 또 한번 수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최종 후보로 발탁이 됐다라고 밝히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원전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권에 대해서 상단을 뚫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원전주들에 대한 움직임 또 빅테크 기업,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MR 관련돼서도 굉장히 또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원전주들은 이제 막 상승 출발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잠시 후에 종목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그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기업을 소개하실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박스권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매니저님이 현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는 섹터와 종목을 하나씩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관심 섹터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어떤 섹터일까요? 네, 원전이네요. 예상은 했는데 네, 매니저님이 관심 있게 보는 그런 모멘텀은 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지금 원전을 담기에는 워낙에 또 지난주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잡아도 괜찮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도 원전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사실 최근 들어서 원전이 좀 핫했던 이유는 뭐냐면 빅테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MR에 대해서 굉장히 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원전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들 때문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있는 모습들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한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제 수주를 최종 후보로 확정되는데 이 규모가 3조 원 규모예요.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해서 오늘도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SMR이라고 하면 BHI가 조금 더 강한 수주를 받으면서 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외적으로서 가장 대장주들은 당연히 대형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또는 한전산업도 있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BHI가 또 한번 수혜를 받겠지만은 그 외적으로서도 또 SMR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설비 그리고 원전에 대해서 같은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꾸려가고 있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점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재가 요즘 끊이질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의 이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는데 자, 이 기업들 중에 있을까요? 한번 오늘의 탑픽주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G2파워. 네. 원전주 내에서 어떤 매력을 보유하고 있죠? 좀 덜 올랐기 때문에 편입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면도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원전주들에서 다들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는 BHI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 다들 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또 수혜를 후발주로서 받아볼 수 있는 게 G2파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수배 전반 어떻게 보면 원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기업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에너지 대그룹이죠.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시장에 있는 파이브스톤하고 대해서 사업 협력에 대한 MOU도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또 기존 과거에서는 미국 현지 법인에다가 새로운 기업을 또 설립을 한다라고 추진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신사업본부가 또 설립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에다가 공장을 설립하고 하는 것도 역시나 기업에서는 큰 호재라고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G2파워에 대한 움직임들도 다시 한번 강한 흐름으로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실 원전이 올라갔을 때 뭐 한신기계라든지 보성파워텍, G2파워텍 이런 기업들도 강한 흐름 보였는데 지난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서 세론으로서 한번 주가를 조정을 받았어요. 똑같이 조정받고 있다가 이제 막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자리에서 갭을 띄워놨다는 거죠. 갭을 띄워놨다는 건 뭐냐면은 지난 저점 전에 했던 매물을 전부 다 소화하면서 돌파 갭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막 2차 파동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8,000원 라인까지 바라볼 거고요. 손절가량에는
6,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2 파워를 후발주자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막 급등하고 있는 BHI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추가 상승 여력 더 나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보유 기간도 살짝 한 번만 짚어주시죠. 일단은 보유하는 거는 사실 지난번에 SMR에 대한 호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보면 테마성에 대한 흐름으로서 원전이 지나갔는데요. 이제는 테마를 넘어서서 정책에 대한 후속주 또 정책에 대한 수혜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까지는 조금 원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비중을 조금 더 늘려도 되는 자리라고 보시니까는 올해까지는 조금 더 길게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까지 길게 보유하자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죠. 자, 이렇게 김웅태 매니저과 함께 관심 섹터 그리고 현 구간에서 탑픽까지 꼽아봤는데요. 김웅태 매니저님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한테 허락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또 바이오 쪽 수익 잘 내고 계시잖아요. 네. 바이오의 앞으로 전망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오늘은 아쉽게 무료 방송은 없는데요. 제가 지난 어제 일요일 날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하면서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업종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리뷰들도 네이텍 녹색밴드에다가 또 게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이텍 녹색밴드에서 김웅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웅태 매니저님과 함께한 하프타임 공략주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